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 산 지 3년 차거든요. 저는 이제 22년 10월에 와가지고 이씨로 일을 하면서 뭐 다른 일도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3년이나 됐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그런 워홀 일이나 이런 일기 같은 거는 블로그에 좀 많이 기록을 해뒀어요. 근데 유튜브도 사실 워홀 초반에부터 좀 기록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블로그가 더 익숙해서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는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월이 유독 순탄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기가 좀 버거워져가지고 이제 잠시 유튜브를 쉬고 영상을 좀 띄엄띄엄 올리고 하면서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제가 그 3년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이나믹한 일들도 많았어가지고 풀 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썰을 하나하나 풀어서 기록을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이씨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일 시작한 지는 2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센터를 4번을 옮겨 다녔어요. 사실 경력에 비해서는 이직이 되게 잦았던 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센터를 그렇게 옮겨 다니게 된 이유와 그리고 결국 정착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좀 센터를 고르는 팁 같은 거를 조금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저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전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한국에서 유학교육과를 나왔고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 워홀을 오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다가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그런 학점들을 바꿔가지고 캐나다 자격증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캐나다에 어차피 내가 워홀 오는 김에 그럼 캐나다 데이케어에서도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이건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경험을 목적으로 그렇게 자격증을 바꾸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예 영주권 생각도 못하고 영주권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와서 자격증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영어에 자신이 되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나를 써줄까?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사실 취업이 되게 잘 될 시기였어요. 왜냐면 코로나 직후여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야말로 정말 부족직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과 일해본 경험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애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두려움은 없지만 이제 교사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바로 그렇게 프라이머리 티처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들을 내가 더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더 요구가 될 텐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때는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폴리시 같은 것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캐나다 데이케어는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조건 일단 서브로만 알아봤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한 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지만 조금은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서브 티처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걸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원한 서브 포지션은 그 베케이션 커버 포지션이어가지고 아예 딱 그 베케이션 기간 동안 똑같이 그렇게 풀타임을 커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첫 센터가 되게 작았어요. IT 반 하나만 있는 곳인데 교사 2명에 영아 8명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센터가 되게 작아가지고 특별히 뭐 그렇게 일과나 이런 게 많지도 않고 뭐 액티비티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애들 연령이 대체로 IT지만 인펀트 연령이 좀 많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거기서는 특별히 이제 말할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소통할 일은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 둘만 하면 되는 정도였고 그래서 좀 그때는 부담 없이 일은 했는데 확실히 몸은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영화반을 경험했던 게 이제 실습했을 때 만 1세 반에서 실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영화들이랑 활동을 해본 경험이 그게 단데
그래서 저는 다이퍼도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기저귀를 갈아본 경험도 없고, 왜냐면 실습 때는 안 시켰거든요, 선생님이. 다이퍼 갈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애들이랑 상호작용 조금 하나 더 하고 차라리 애들이랑 시간 보내는데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분을 만났죠. 거기서 처음 배웠어요, 다이퍼 가는 거를.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냥 방법은 다 똑같고, 근데 좀 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게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되게 8시간 그렇게 일하는 게 몸은 힘들었는데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이라서 되게 막 긴장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그 매니저 겸 오너랑 같이 일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괜찮았어요. 사람도 좋고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저의 첫 그런 데이케어 계약이 끝나고, 근데 그 이후로도 거기는 원래 이제 둘만 운영되던 곳이었으니까 뭐 딱히 교사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약간 섭 이런 것도 원래 안 뒀었는지 그 이후에도 커버가 필요하거나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거기도 그 이후로도 좀 진짜 가끔씩 커버하러 몇 번 가기도 했었고, 또 한 번은 그 매니저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2주 정도 일을 해줄 수 있냐 이것도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그 센터까지 가기에 거의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왕복으로 거의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2주를 다 커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며칠만 얘기해서 급한 날짜만 제가 커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밴쿠버에 있는 내내 거의 첫 센터고 그렇게 처음 한 달만 계약을 하고 들어갔지만 나중에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도 좀 이렇게 계속 일을 했었어요. 조금 쉬면서 이제 다음 센터를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서브로 일한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던 게, 일하면서 체력이 너무 딸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직이니까 언제 끝날지 이게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날까지만 내가 일단은 버티면 된다 생각을 해서 조금 마음이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내가 이날까지만 일단 버티고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까지 버티고, 그게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그렇게 풀로 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데이케어를 찾자. 그래서 원래는 그 이후에는 이제 풀타임 퍼머넌트 잡을 찾을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워홀만 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고, 사실 여기서 그렇게 쭉 오래 살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 1년을 적당히 살면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서브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저 시급보다는 시급이 높으니까, 사실 제가 그때는 서버 잡을 안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달 동안 빡세게 일을 했더니 이제 그 다음 달에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풀타임을 할 동안은 뭐 어딜 갈 수가 없어요. 평일에 놀러 갈 수도 없고 주말에 힘들어서 그냥 집에 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그냥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서브로 일을 하면서 끝나면은 이제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일을 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거를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잡이었던 그 홈데이케어 거기서 일을 끝내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첫 미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잡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서브로 해도 돈벌이가 되고 나 혼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잡도 약간 이렇게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그냥 두면서 알아봤는데, 마침 또 섭 잡이 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저희 두 번째 센터, 근데 거기는 조금 길었어요. 그 기간이. 거기에 또 똑같이 베케이션 포지션이었어가지고 기간을 두고 완전히 그 안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는 이제 지점이 좀 여러 개 있는 센터여가지고 여기서 뭐 한 달, 여기서 한 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전보다는 일을 조금 오래 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는 뭐 LMIA도 되고 PMP도 지원이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한국 분들을 조금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영주권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국 분들이 되게 많네 이러고 이제
그냥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영주권을 따러 여기 오셨다고, 그리고 여기서 얼마 일하면은 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조금 오래 더 있고 싶으면은 그렇게 영주권을 지원을 해볼까? 지금 일하는 그 서브 포지션까지 끝나면 이제 풀타임을 구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해볼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도 그 지원이 되는 곳이었지만 그렇게 좋은 센터는 아니었어서 오너가 굉장히 좀 방치하는 곳? 센터가 그 지점마다 완전 중구난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센터 분위기나 커리큘럼 이런 게 다 다른 느낌인 거예요. 제가 심지어 처음에 갔던 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거기는 그래도 완전 베이비들보다는 조금 큰 토들러가 중심인 반이었는데 거의 토들러 위주의 반이어서 이제 조금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선생님들이 애들을 그냥 왓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캐나다 데이케어는 다 이런가? 약간 이런 혼란이 오면서 근데 제가 다행히 그렇게 지점을 좀 옮겨 다니면서 그때는 커버를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반도 다행히 만나가지고 다 그렇지는 않구나. 그때 그리고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서클 타임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도 많이 보면서 좀 배우고 한국에서는 물론 그런 수업, 모의 수업 이런 거 너무 많이 해봤지만 그 캐나다는 좀 다르잖아요. 뭐 영어, 노래 이런 것도 좀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첫 센터에서 좀 시키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본 게 없이 그냥 제가 영어 노래만 집에 가서 막 외워가지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두 번째 센터에 가가지고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배워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3, 4개월 일을 했나? 그리고 이제 제가 잡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약간 그 시절 워홀 중에 조금 큰 고비 시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원래 일을 하면서 끝나기 전에 센터를 찾아가지고 좀 바로 이렇게 옮겨갈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를 제가 놓쳤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썰을 풀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집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집을 옮겨 다니느라 약간 이사 이슈 때문에 그때 시간 낭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비자가 1년짜리였어요. 워홀 비자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풀타임 잡을 찾기에. 그리고 제가 처음 구직을 했던 때랑 그 시기가 약간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비자가 끝나갈 시점에 다시 구직을 하려니까 그때는 또 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다 막 우리 스태프 꽉 찼다. 우리 지금 하이어링 안 한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비자가 거의 만료가 되는 상황이니까 영주권을 넣으려면 저는 그때는 LMIA를 받았어야 됐어요. 비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워홀이 그때는 2번이 되는 것도 몰랐고 2년이 되는 것도 몰랐고 아예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워홀은 1년 하면 끝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였는데 센터를 알아보면서 이제 제가 비자가 지원되는 센터까지 찾아야 하니까 이게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센터 찾는 게. 그래서 그때 막 비자는 얼마 안 남았지 막 그러면서 막 찾다가 그때는 센터랑 센터는 이메일을 다 넣어본 것 같아요. 막 나 이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비자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서 막 이제 내 레주메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제 센터 막 다 넣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촉박했던 그 와중에 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면은 선생님 영주권 생각 있으면은 빅토리아는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막 생각도 없긴 했는데 근데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밴쿠버에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약간 다 징글징글해졌을 그런 시기여가지고 막 어차피 새로 그렇게 센터 찾아서 들어갈 거면은 빅토리아도 뭐 나쁘진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추천받은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넣고 인터뷰를 보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곳, 밴쿠버에 있는 곳도 인터뷰를 하나 더 봤었어요. 근데 둘 다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자는 얼마 안 남았지. 그래서 막 초조하게 지금 뭐 비자를 신청하고 뭘 하고 할 거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연락이 안 오니까 아, 진짜 이주공사의 그런 잡 매칭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주공사를 또 그때 처음으로 컨택을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밴쿠버에 있었으니까 보통 본사들이 다 밴쿠버에 있잖아요, 이주공사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상담을 하러 와라 해가지고 시간을 잡고 이주공사 상담을 하러 갔어요. 제 그런 영주권 관련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저한테 되게 좀 나중에 조심스럽게 혹시 빅토리아는 어떠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빅토리아에 지원도 했었고 생각도 있었고 했으니까 빅토리아도 괜찮다고 뭐 나쁘지 않다고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원래 이제 싱글이고 어리고 하니까 추천 안 했대요. 약간 보통 섬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도시에 있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빅토리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딱 구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마침 그 센터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봤던 곳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얼마 전에 인터뷰 봤다고 근데 연락 안 오던데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본인이 오너랑 아는 사이인데 여기 연락해보겠다고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왔는지 뭐 모르겠는데 연락해보겠다고 그래서 막 그때 바로 막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아직 그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보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이주공사에서 여기서 이제 연락만 오면은 진행하자고 그러고 이제 LMIA 받아가지고 가는 쪽으로 이제 일단 그렇게 상담은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한 2시간 뒤엔가 바로 그 당일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오너한테 연락 왔는데 합격했다고 그래서 바로 진행하자고 지금 비자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진행하면은 그 브릿지 비자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일은 바로 원래 할 수 있는데 비자는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뭔가 세팅하고 그 센터에서 할 게 필요하다고 저한테 일 시작하는 날짜를 한 3개월 정도를 뒀던 것 같아요. 3개월 뒤쯤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저는 그 사이에 뭐 일을 해도 다른 데서 일을 해도 되고 어쨌든 비자가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랑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근데 제가 그 시기에 밴쿠버에 있는데도 다른 데 같이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인터뷰를. 근데 사실 거기가 그 빅토리아에 있는 센터보다 조금 더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지금 PMP는 지원이 되는데 LMIA는 지원이 안 된다. 혹시 너가 바로 PMP로 넣을 수 있냐?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점수가 안 됐나? 기본 조건이 안 됐을 거예요. PMP 경력이 이제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나 PMP는 지금 점수를 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LMIA가 필요하다. 내 비자가 10월에 만료되거든. 그때가 8월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LMIA는 지금 거기 센터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아쉽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그렇게 마무리를 한 상태여가지고 여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주공사랑 바로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거기랑 계약을 해서 이제 뭐 1차 그런 수수료를 내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러고 한 3일, 2, 3일 있다가 그 밴쿠버에 있는 센터에서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잠깐만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 자기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이메일 보고 답장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다시 와가지고 방법 찾았다. 우리가 너 LMIA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거기에 1차 수수료까지 내고 진행을 하기로 빅토리아 가야지 하면서 막 마음 다 먹고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밴쿠버에 있는 센터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때 너무 마음이 약간 아쉬웠어요. 사실 살던 데 사는 게 좋잖아요. 밴쿠버에 있었으니까 저는 밴쿠버에서 거의 1년을 살았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싶긴 했는데 막 이미 막 그렇게 진행하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영주권을 넣으려면은 빅토리아 오면은 지역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더 이제 조금 빨리 제가 넣을 수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때는 막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근데 어차피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3개월 뒤쯤에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밴쿠버에 있는 센터에 너무 고마운데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 3개월 정도 일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비어가지고 혹시 내가 그 기간 동안 너네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좀 아쉬운 마음에 이제 거기가 시급도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흔쾌하게 너무 당연히 되지. 그러면서 너가 일단 3개월 일하고 너가 만약에 더 오래 남고 싶으면은 우리가 비자도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너가 더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 그때 되게 인터뷰 되게 그때 영어도 못해가지고 인터뷰 되게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 비자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일 시작하는 걸 기다릴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다.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작업보도 줘가지고 읽어보고 서명해가지고 제가 보내고 이제 거기서 필요하다는 서류들 뭐 워크퍼밋이나 자격증이랑 이런 걸 다 보내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밴쿠버 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심지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는 막 영어로 전화 받는 거 무서워할 시절이어가지고 뭐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너 서류 확인해봤는데 너 워크퍼밋에 뭐 children이랑 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컨디션이 있더라? 심지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내 컨디션이 뭐가 어쩌다? 그래서 너 이것만 리무브 해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데 뭐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비자를 확인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저도 블로그에 올렸고 정보가 그래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씨 분들 사이에서 좀 이제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워홀 올 때만 해도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 저는 그 컨디션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영어도 못했던 터라 봤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거 알았을 당시에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막 인터넷 쳐봤는데 막 아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그 전에 같이 일했던 여기 좀 오래 사셨던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가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면은 신체 검사 없이 워홀을 와가지고 그 정보가 찍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는 워홀을 올 때 신체 검사가 필수여가지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신체 검사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컨디션 지워달라고 얘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수정하기 진짜 막 몇 개월 걸리거나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저한테는 그냥 청천벽력이었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이게 나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일을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센터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다 워크퍼밋을 4번을 다 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주공사도 그걸 몰랐어요. 이주공사도 제 그 서류를 넘겨받은 상태였는데 이주공사도 몰랐었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한 건 어떻게 되지? 막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약간 워낙 많은 일을 좀 겪었던 터라 약간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어차피 이제 좀 많은 일을 겪고 나다 보니까 바로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바로 플랜 B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은 일을 못하지만 LMIA 비자를 받으면은 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경력과 그냥 지금까지 워크퍼밋이랑 이런 거는 다 버리고 새로운 비자 나오면은 일 시작하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좀 이제 여기서 1년 살았으니까 한국에 갔다가 이제 바로 빅토리아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이제 새로운 플랜을 만들고 이제 저는 뜻밖의 휴가를 바로 그 달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 해서 그때 귀국을 했어요. 처음으로 1년 만에 한 10개월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제 이제 1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 컨디션에 대해서는 조금 이주공사마다 말이 다른 게 사실 뭔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그 비자까지 잘 안 본다.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데는 근데 또 혹시 모른다. 이거 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더 이제 일이 커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IT도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IT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 경력을 아예 안 쓰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IT도 신청 안 하고 그냥 그 1년짜리를 한 번 더 받아가지고 다시 빅토리아 올 때는 1년짜리를 다시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던 게 LMIA가 그때도 막 뭐 누구는 얼마나 걸리고 누구는 뭐 3개월 걸리고 누구는 5개월 걸리고 막 이렇게 되게 사람마다 다르게 걸렸는데 저는 다행히 딱 두 달 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2달 반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 동안은 이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IELTS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보내다가 빅토리아로 오게 됩니다. 왔죠, 제가 빅토리아로. 그때가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되게 우중충하고 빅토리아를 제가 빅토리아 행을 결정하고 나서 여름에 이제 한국을 가기 전에 한번 당일치기로 여행을 왔던 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 특히 이제 그나마 여름에는 좀 꽃바구니도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예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도시다. 근데 되게 뭐가 없네? 약간 이 정도였는데 막 겨울에 오니까 우중충하고 막 너무 처음에 와서 솔직히 마음이 약간 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밴쿠버도 노잼 도시라고 생각을 했지만 빅토리아에 비하면은 이제 완전 도시인 거죠. 그리고 저는 한국 살 때는 또 서울에 살았어가지고 그런 도시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빅토리아로 오니까 완전 조용하고 되게 삭막한 느낌? 그래서 사실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 여기서 혼자 살 수 있을까? 막 너무 우울하고 막 막막하고 근데 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막 집 구해야 되고 막 그러느라 정신 없었고 그래서 겨우 막 집도 일주일 안에 찾았나? 그래가지고 막 계약도 막 정신없이 하고 이사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또 새로운 센터 그 계약을 해놨던 센터 출근 날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출근을 하게 돼요. 근데 출근을 하고 저는 한 3일 만에 그 센터에서 이상함을 느꼈던 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쎄함을 느꼈죠. 그게 진짜 최악이었어요. 얘기를 나눠보는 사람마다